이거 이렇게 보니까 축구가 한눈에 보이는구만.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클 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들 혹시 판타지 리그 게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판타지 리그라는 게임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주어진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영입해서 제가 원하는 선수들로 이제 스쿼드를 꾸리죠. 이 꾸리고 그 선수들을 실제 경기 기록들을 바탕으로 매 라운드 포인트를 얻어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 라운드 포인트로 점수를 환산해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매 라운드마다 선수 한 명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해서 만약 부상당한 선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상당한 선수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두 명 이상의 선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를 소비해서 선수를 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요, 자, 보시는 대로 한국인 유저, 사우스 코리아 저쪽에서 있죠. 사우스 코리아 유저 중에서 저는 22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예. 또 추가할 못 여섯 티 내고 있죠. 예. 그렇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이 명단, 이 스쿼드가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한 선수들의 스쿼드입니다. 골키파 레노 골키파. 제가 결코 좋아서 레노 골키파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단점입니다. 예. 정해져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선수들 구입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레노 골키파의 경우고 그리고 수비수에는 이게 알레산더 아놀드, 크리스웰, 매토티, 가브리엘, 미드필더 라인 여기는 보면은 핸드릭, 그리고 손흥민, 조르지뉴, 브루노 페르난데스,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공격수에는 원톱으로 제가 원래 투톱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돈이 안 돼가지고 케인을 사고 싶었는데 케인을 못 사고 제미 바디 혼자 원톱으로 놔뒀습니다. 이번 주 7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경기 결과인데요. 보면은 골키파 7점, 뭐 2점, 1점, 2점, 7점, 2점인데 손흥민이 주장이에요. 주장은 매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장으로 선택되면 포인트가 더블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는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2점인데 2점에서 더블 돼가지고 4점 된 거고요. 조르신이 1점,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2점, 케빈 데브라인 6점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 제미 바디 14점으로 제미 바디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서 총 합 48점으로 제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총합이 제가 지금 뭐 현재 7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333점 가지고 있네요. 333. 예, 번호 좋네요. 예, 번호만 좋고 예, 실속은 못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대충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할 때 그러면 포인트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 산정 방식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타지 리그 게임 포인트 산정 방식인데요. 이게 원래 매 경기마다 그 선수 잘한 선수들과 못한 선수들 간의 보너스 점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급시 선수들의 판타지 리그 게임 그 적용할 때는 이 보너스 점수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적용시키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기록 그대로 기록에만 점수를 부과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전 시간인데요. 출전 시간은 60분 이상 출전하게 되면 2점, 60분 미만 출전하게 되면 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공격수가 득점하느냐, 수비수가 득점하느냐에 따라서 포지션마다 틀리거든요. 공격수가 득점하게 되면 4점, 미드필더가 득점하면 5점, 그리고 골키퍼나 수비수가 득점하게 되면 6점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어시스트는요, 포지션과 관련 없이 어떤 포지션이든 도움을 기록하게 되면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페널티킥 유도, 프리킥 유도, 자책골 유도도 어시스트로 간주를 하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볼 패스나 슛을 때렸는데 이게 선수 맞고 나온 거를 혹은 골키퍼 맞고 나온 거를 누가 주워 담았어. 그러면은
이 슛을 때린 선수, 리바운드 골을 유도해냈던 선수도 어시스트로 인정이 됩니다. 단 어시스트로 기록이 안 된 선수들, 이런 리바운드 볼이 아니라 패스를 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점 패스라고 하죠. 기점 패스는 어시스트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시스트로 기록된 어시스트들, 그리고 유도해낸 것들, 이런 것들만 어시스트로 간주가 됩니다. 다음 실점인데요.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이죠. 무실점을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골키퍼와 수비수 모두 4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클린시트 경기의 미드필더 역시 1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60분 이상 뛴 선수들에 한해서만 이 점수가 해당됩니다. 반대로 이제 실점을 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1실점은 괜찮아요. 1실점 봐줍니다. 예, 2실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골키퍼랑 수비수 모두 마이너스 1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골키퍼는 선방 3개당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방을 9개를 했다. 그러면은 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널티킥인데요. 페널티킥 이제 골키퍼 선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골키퍼한테 5점이 됩니다. 그리고 PK 실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키커들. PK를 실축한 키커들은 마이너스 2점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고인데요. 경고는 마이너스 1점, 퇴장은 마이너스 3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옐로 카드, 퇴장,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그냥 옐로 카드 2장으로 해서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겁니다. 자책골은 이제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나온 올 시즌 2020 시즌 대구FC 선수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리그 게임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정말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예. 전경기 다시 보고 기록표도 다시 보고 하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이 표를 보고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선수들의 점수인데요. 제가 선수들의 점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볼까요? 골키퍼 점수를 보면 최영훈 골키퍼가 30점, 구성현 골키퍼가 53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성현 골키퍼가 53점을 기록한 건 당연히 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가져갔으니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리그 초반에 최영훈 골키퍼가 쭉 나오면서 출전을 하다가 시즌 중반에 구성현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구성현 선수가 쭉 출전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최영훈 골키퍼가 전체 순위 12등입니다. 포인트로만 따졌을 때. 이것은 뭐냐? 서브 명단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체 명단이죠. 교체 명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출전 기회를 가져갔다. 그리고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성현 선수도 보면은 전체 순위 8등입니다. 우리 대구FC가 조현우 골키퍼를 내보내면서 골키퍼의 의존도, 골키퍼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보면은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바로 정태욱 선수입니다. 76점이나 기록했어요. 상당히 좋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정태욱 선수 이번에 국가대표로 또 포함이 됐는데 그만한 네임밸류, 이름 값을 하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76점. 자, 다음은 김우석 선수인데요. 김우석 선수가 2등을, 수비수 중에서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점으로. 근데 이 정태욱 선수의 76점, 이 1등 점수와 김우석 선수의 이 2등 점수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태욱 선수는 단지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런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김우석 선수의 이 점수는 말 그대로 그냥 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수입니다. 출전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예, 홍정원 선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출전을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생각들고 결코 잘해서 이 포인트를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보면은 누가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았는지 표시가 나죠. 정태욱 선수, 김우석 선수, 김재호 선수, 조진우 선수, 대충 이 정도가 이제 수비 자원으로서는 많이 기용된 게 보입니다. 자, 다음은 미드필더인데요. 미드필더를 보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정승환 선수입니다. 정승환 선수가 72점으로 가장 높은 선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츠바사 선수가 55점을 냈는데 이거 제가 도중에 실수해가지고 잘못 표기한 겁니다. 50점입니다. 50점. 50점이고요. 그래도 2위는 변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면 유재문 선수. 류재문 선수가 42점으로 세 번째
높은 점수를 기록했네요. 미드필더 중에서는. 네, 그렇고요. 다음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도 보면은 야, 세징야 선수가 135점으로 월등히 1등입니다. 월등히 1등이고 대한 선수가 86점으로 2등,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3위를 가져갔는데, 이 김대원 선수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70점이 결코 잘해서 받은 70점이 아닙니다. 출전 시간이 좀 많았어요. 이것은 뒤에 다시 따로 김대원 선수만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 표가 나왔고요. 우리 선수들이 기록한 총 점수가 950점입니다. 945점이에요. 아까 치베사 선수가 제가 잘못 표기했다 그랬죠? 그거 빼면은 945점입니다. 945점인데 아마 우리가 5위 했는데 945점인 거 보면은 아마 저쪽에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0점이 넘겠죠. 아무래도 1000점 가까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 시즌 2020 시즌 우리 대구피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 베스트 5를 선정해 봤습니다. 점수로만 따졌을 때입니다. 1위는 세징야 선수. 예, 월등히 앞서죠. 135점으로 1등이고요. 2등은 대한 선수 86점으로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태욱 선수 76점으로 3위고요. 그 다음이 정승원 선수 72점으로 4등입니다.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70점으로 5등 가져갔습니다. 자, 베스트 5도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항, 올해 최고의 경기와 올해 최악의 경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자, 6월 14일 날 서울전. 이 서울전이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예, 총 포인트가 한 경기에만 71점. 와, 엄청나게 가져갔네요. 아무래도 스코어가 6대 0이다 보니까 도움 기록한 선수들, 골 기록한 선수들, 게다가 우리 또 클린시트였잖아요. 이날 경기는 6대 0 클린시트였기 때문에 또 수비수들도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골고루 공수양면에 걸쳐서 골고루 고른 점수를 가져가면서 7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경기로는 7월 18일 날 상주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월 18일 날 상주전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16점밖에 안 됩니다. 선수가 어떻게 11명인데 11명 중에 어떻게 16점밖에 못 달 수 있는지. 근데 이 표를 보고 어떤 사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옆에 보니까 여기 빨간색 밑에 빨간색 쳐져 있는 경기들 중에서 이 16점 4라운드 경기 4라운드 경기도 16점인데 왜 이 7월 18일 경기가 최악이냐고 물어본다면, 보면 이날 경기는 세징야 선수가 없습니다. 4라운드에는요. 3라운드네요. 3라운드 죄송합니다. 3라운드에는 세징야 선수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세징야 선수가 출전 안 했으니까 이 정도 경기였을 거라는 상상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7월 18일 상주전은요. 세징야 선수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도 포인트가 16점이에요. 이날은 대구피 선수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최고와 최악의 경기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다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바로 올 시즌 부상 선수들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언제 부상을 당했고 언제부터 출전이 끊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홍정원 선수겠죠. 홍정원 선수는 정말 아쉽습니다. 4라운드까지만 뛰고 부상을 당하고 그날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 실려갔잖아요. 저 들것에 의해서 실려갔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홍정원 선수 참 좋은 실력 가지고 있는 선수란 것도 알고 있는데 참 부상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잦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이에요. 시즌을 통틀어서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상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도요. 빨리 좀 완쾌를 해서 내년에 시즌에 시작할 때는 좀 뭔가 몸 상태가 갖춰진 상태에서 좀 출전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황수민 선수인데, 황수민 선수도 9라운드까지 뛰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가 선수도 9라운드까지 쭉 나오다가 부상을 당했다가 14라운드부터 다시 나와서 잘 나오다가 18라운드 때 부상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19라운드 때 못 나오고 20라운드 때 제가 봤을 때 이쪽 무리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솔직히 무리해서 나오다가 21라운드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쭉 못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표를 통해서 어떤 선수가 왜 못 나오게 됐는지를 또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표를 보니까. 잘 가다가 도중에 한번 틈이 있거든요. 그 틈에 왜 이 선수가 출전하는데 이게 공간이 생겼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박한민 선수. 박한민 선수의 등장이 올해 이제 대급시 선수단 중에 핫이슈 중에 한 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박한민 선수가 20라운드까지 쭉 출전을 한 번도 못해요. 못하다가 20라운드 때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나온 날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이날 제 기억으로는 울산전이었거든요. 울산전인데 PK 유도해냈어요. PK 유도도 어시스트로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풀타임 출전하면서 60번 넘게 출전하면서 PK 유도를 해냈기 때문에 5점을 가져갔어요. 이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 다음부터 쭉 출전했거든요. 쭉 나오다가 23라운드 때 정말 전날 진짜 MVP였죠. 한 골 1도움 한 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그날이었는데 그날 9점 가져가면서 총합 26점입니다. 벤치 멤버 중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우승한 그런 성적이고요. 선수 전체 라인을 봤을 때도 15등입니다. 예. 20라운드 때부터 출전했는 선수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탯이고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더 되는 박한민 선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 상황 바로 김대원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출전했던 김대원 선수 출소광이에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출전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뛰었어요. 예. 근데 총합이 70점입니다. 솔직히 이거 조금 더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세징야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정태욱이라든지 정승원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이 출소광 이 전경기 출전했었으면 스탯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진짜. 전경기 출전했는데 70점이면 솔직히 좀 낮은 거예요. 예. 보면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2점 아니면 1점이에요. 2, 2, 2, 1, 1, 1, 1. 도중에 이제 골 몇 경기 넣는 경기는 이제 10점도 있고 5점도 있고 그런데 저 10라운드 색깔 좀 다른 거 있죠. 여기 10라운드 여기 색깔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라운드 때 저 때 골 넣고 그 다음부터 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골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19라운드 여기 19라운드에 8점이 되어 있는데 이날 어시스트를 2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어시스트가 본인이 의도한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는 못 맞고 다리 정강이 맞고 흘러나간 골을 이제 세이나 선수가 넣으면서 어시스트로 기록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로 패스해 준 게 수비수가 걷어낸 거 세이나 선수가 땅 차가지고 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된 골이에요. 걷어낸 골을 받아서 이제 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김대원 선수가 의도한 어시스트가 아니었다라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대원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지막 경기는 바로 이 10라운드. 제가 알기로는 광주전을 알고 있는데 이 광주전 이후로는 좋은 모습을 그닥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차단되는 슛, 높이 뜨는 슛, 빗나가는 슛 이런 슈팅들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김대원 선수의 하락세가 쭉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린시트인데요. 여기 가운데 좀 옮길게요. 클린시트를 우리가 27경기 중에서 단 7경기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K리그 1 총 12개 팀 중에서 8위입니다. 8위. 예. 수비진들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거는. 클린시트를 우리가 7경기밖에 못 가져갔어요. 자, 이 클린시트를 하는 경기들 이제 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 보면은 총합이 30점대 경기가 없습니다. 다 40점대예요. 클린시트를 하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클린시트만 하면 수비만 갖춰지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높은 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 다음 시즌 때 무조건 수비 영입해야 된다. 무조건 수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격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요. 공격은 잘 갖춰져 있는데 수비가 불안하다. 수비만 잘 갖춰지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그런 팀이 된다. 진짜 강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바로 세징야 선수입니다.
세징야 선수가 이번 올 시즌 2경기를 제외하고 다 출전했거든요. 2경기를 출전 안 했는데 보세요. 세징야 선수가 안 나오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11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포인트가 16점, 20점. 말이 됩니까, 이게? 최악입니다. 예. 세징야 선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세징야 선수의 높은 의존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발언을 제가 제 컨텐츠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항상 세징야 선수 출전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거는요 11명의 팀이 아니에요. 원맨 클럽입니다. 원맨 클럽.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덱업시 전술을 꾸릴 때는 이 세징야 선수의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꾸렸으면 좋겠다. 꼭 찾아야 된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것이 덱업시 미래를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교체 명단, 이 벤치 멤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점수 보면 딱 나오죠? 다 1점대예요. 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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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무슨 의미냐? 일단 출전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다. 감독이 출전을 왜 못 시켜주느냐? 못 믿어오니까, 불안하니까요. 네. 그리고 1군과의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중에는 분명히 60분 이상 뛴 선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1점이 되느냐? 뭐 경고 받거나 실점 2점 이상 실점 해가지고 뭐 수비 점수 깎이거나 그렇게 됐겠죠. 예. 참 출전을 한번 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박한빈 선수처럼요. 예. 출전을 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올 시즌에는 이 벤치 멤버들이 출전을 했을 때 기회를 충분히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예. 긁지 않은 복권들. 분명히 이 중에 제 생각은요. 분명히 이 중에 긁지 않은 복권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분명히 긁지 않은 복권이 있어요. 출전 좀만 더 시키면은 터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불안하니까 계속 출전 못 시키잖아요. 리그를 운영이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전 기회 잡았을 때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몫이다. 이거는 순전히. 긁지 않은 복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긁지 않은 복권을 끌어주는 거 역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예. 내년 시즌에 이 멤버들 혹은 또 다른 제3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예. 나오길 바라고요. 꼭 나왔으면 좋겠고 그 새로운 뉴페이스가 덱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해 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즌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대구 선수들의 능력을 포인트화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판타지 리그 점수로 보니까 축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게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판타지 리그 게임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면서 표를 만들어서 도표화 시키니까 이게 정말 축구가 한눈에 보이고 한 시즌이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컨텐츠였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판타지 리그를 K리그에도 똑같이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도가 된다면 K리그의 아주 재미난 요소로 흥미 요소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0 덱업시 판타지 리그 게임 선수들의 활약을 포인트로 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는 이렇게 덱업시와 관련한 재미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른 컨텐츠들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제 채널 계속해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클킴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써빠.